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주부예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 얼마 전에 경악할 만한 일을 겪고 이혼을 했는데요. 하마터면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잃을 뻔한 일이었어요. 그 일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고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그렇다고 쪼들리는 것도 아니었고 평범하게 생활하는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친정엄마가 혼자 지내고 계셨죠.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가 혼자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죠. 시댁은 시부가 무능해서 재산 모아놓은 게 하나 없었고 시모는 돈 욕심은 많은데 집에 돈이 없으니 매일 투덜대는 스타일이었어요. 돈만 있었으면 내가 건물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나도 멋들어지게 살 텐데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내 친구들은 이 나이에 다들 얼마나 잘 사는데. 게다가 시댁에는 신우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돈 나올 구멍이라곤 우리 집에서 주는 용돈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에게 시모는 종종 무리한 금액의 용돈을 요구하곤 했죠. 이번에는 얼마나 줄 수 있냐? 저번 달에 준 용돈은 너무 적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없어지더라. 못해도 3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우리도 생활을 하고 살지. 그래서 시댁만 생각하면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마치 시댁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시모 때문에 특히 힘들었죠. 어머님, 저희 저번 달에도 없는 살림에 겨우 마련한 거예요. 한 달에 50도 저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거기에 3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럼 너도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젊은 애가 놀아서 뭐 하냐? 열심히 일해서 부모 먹여 살리는 게 젊은 것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니? 너도 내 아들한테 붙어서 겨우 사는 주제. 저도 곧 일할 거예요. 아직은 애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지금은 많이 못 드려요. 너 얘기하는 거 들으면 꼭 네가 돈 버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너는 효도가 뭔지 모르니? 있을 때 하는 게 효도야. 용돈 주는 게 효도고. 제가 용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시모는 삐쳤지만 하는 수 없었어요. 그나마 친정엄마는 작은 집도 있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정도라 너무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을 찾아갔는데 엄마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꼭 심하게 아픈 사람처럼 표정도 안 좋고 몸에 힘도 없는 모습을 보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옆에서 봐줄 사람도 없으니 저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병원에는 가본 거야?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 다녀왔다. 내가 암이라고 하더라.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치료 안 받으려고. 그냥 난 조용히 내 마지막 준비하고 싶어. 암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엄마는 내 생각 안 해?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잖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항암 치료 받자. 내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고 싶으니까 너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부탁 좀 하마. 나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제가 항암 치료를 받자고 했지만 엄마가 강력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마지막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고 친정엄마의 몸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하루는 엄마의 의식도 흐릿하고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죠. 남편도 제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이 달려와 주니까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엄마에게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아프시다니까 달려오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엄마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 저예요. 정신이 좀 드세요?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시면 어떡해요. 눈 좀 떠보세요. 남편이 의식이 없는 엄마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 엄마 의식 없어.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바로 와줘서 고마워. 엄마 돌아가시는 줄 알고 너무 놀랐거든. 당신은 회사에서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해? 지금 회사 걱정할 때는 아니지. 당신은 나가서 좀 쉬어. 지금 당신도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장모님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 바로 달려와야지. 손에 그 사료는 뭐야? 회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와서 그냥 들고 온 거야? 당신도 고생이다. 회사에서 갑자기 달려오느라 서류 들고 온 줄도 몰랐네. 당신 어서 나가서 좀 쉬어. 나는 장모님 팔다리 좀 주물러드리고 있을게. 남편은 회사에서 그냥 달려왔는지 머리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숨도 가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곁에 있어준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어서 저는 병실 밖으로 나가 잠깐 앉았어요. 멍하니 앉아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엄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게 그지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범한테 전화 받았다. 사돈 많이 안 좋으시다며. 나도 막 전화 받고 오는 길이야. 병실 밖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모가 부랴부랴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엄마가 의식이 없어요. 깨어나시면 어머님 오셨었다고 제가 얘기 전달할게요. 근데 이렇게 바로 달려와 주실 거라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해요. 나도 급하게 이사 준비를 하다가 전화 받고 달려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이사를 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는 남편한테 들은 게 없는데요. 이사를 언제 가시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바로 가야 돼.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돈이 엄청 들긴 하더라. 그래도 너희 친정어머님은 집도 있으시고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며? 그래도 너희가 그 집 받게 될 테니 잘 됐지.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재산 얘기를 하면서 잘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재산 얘기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니? 너도 계산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니? 안 그래도 우리 돈 필요했는데 나도 당연히 돈 나올 구멍 생각해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저는 이런 얘기 불편해요. 전 어머님이 저희 엄마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돈 얘기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요. 장례식장은 알아놓았니? 요즘에 장례 때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는 편이라더라. 너도 괜히 장례 성대하게 치른다고 돈 쓰지 말고 그 돈 잘 아껴라. 아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지.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시모가 아무리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건데 엄마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엄마 괜찮으시냐는 말은 아니고 엄마가 가진 재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머님, 원래 돈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좀 지나치셨어요. 지금은 돈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걸 어떡하니? 사돈이 어차피 돌아가실 거 적절한 시기에 돌아가 주시면 우리도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니? 어머님, 지금 그 말 꼭 우리 엄마가 당장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이 왜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그럼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지 않겠어? 나는 돌려 말할 줄 모르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인 걸 어쩌니? 네가 서운해도 그게 현실이야.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들 진짜 기분 나쁘고 서운하네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재산을 물려주면 그건 그냥 제 거예요. 그게 왜 남편한테 가요? 막말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에요. 말은 네가 못돼 처먹게 한다. 네 엄마 죽으면 네 가족은 네 남편이랑 우리밖에 없어. 돌아가세요. 저는 더 할 말도 없고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그냥 당장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저는 시무를 돌려보내고 병실로 돌아와서도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아무리 돈을 밝혀도 사람 목숨 앞에서 재산 눈독 들이는 인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본인한테도 뭐라도 떨어지길 바라는데 기분 정말 나쁘더라. 저는 시모와의 대화를 남편에게 간단히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제 역성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당신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당연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기는 재산인데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을 써? 당신이 너나 구분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당신은 내가 주는 생활비 쓰면서 장모님이 주신 재산을 내가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생활비랑 같아?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의식을 잃었다는데 와서 우리 엄마 보고 적절한 시기에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야 본인 이사 가는데 금전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남편은 별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가 기분만 더 나빠졌죠. 그리고 저는 며칠을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남편도 자리를 지켰죠. 그동안 다정하지 않았던 사이라도 엄마의 마지막은 곁에 있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곧장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근데 친정엄마를 막 잃은 저에게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돈이 갖고 계셨던 집이 3억 맞지? 야, 너 노났다. 그래도 그거 다 네 건 아니다. 그거 우리 아들한테도 파는 지분 있는 거 알지? 너 그거 전부 혼자서 꿀꺽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한테도 지분이 있다뇨. 장례식장 들어서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은 그 생각만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장모가 남겨준 거니 나눠야지. 우리 안 그래도 급하게 이사 가야 한다고 했잖아. 다 그럴만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어차피 부부인데 반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니? 안 그래도 우리 빨리 이사야 했는데 잘 됐지 뭐.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나누라고요? 대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런 얘기나 하자고 여기까지 가족들 데리고 찾아오신 거죠? 방금 엄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네 남편한테 물어봐라.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나도 다 얘기 듣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너 원망하지 마라. 장모님이 자기 아플 때 잘 보살펴주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3억 되는 재산의 반은 나눠 가지라고 유언장까지 써주셨어. 당신은 몰랐겠구나. 당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장모님이 나한테만 따로 말씀해 주신 거라. 남편이 끼어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유언장을 썼다면서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유언장까지 꺼내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엄마는 계속 의식이 없었는데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짜고 일을 꾸민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계속 의식 없었는데 무슨 유언장을 써? 당신 지금 가짜 유언장 가지고 와서 나한테 헛소리 하는 거지? 당신 우리 엄마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빨리 달려온 이유가 그 가짜 유언장 때문이었어? 여기 제대로 보라고. 장모님이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슨 가짜 유언장을 가져왔다는 거야? 장모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다니까. 이 지장 장모님 손이랑 대조해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남편이 내민 유언장에는 지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엄마의 지장이라고 우겼는데 저는 단박에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도 당신도 나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전부 나가. 우리 엄마 재산이나 노리는 인간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도 믿고 싶지 않고 내내 돈 얘기만 하는 시모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있던 신우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옆에서 계속 듣는데 말이 좀 심하네요. 왜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언니한테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 거 잊었어요? 지 엄마 죽어서 화난 걸 왜 우리한테 분풀이야? 안 걸려서 돼진 게 뭐 우리 탓이야? 신우의 말을 듣는데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셨지. 시댁 식구들은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와서 재산 요구하지. 남편도 못 믿겠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신우가 막말을 하는데 저는 달려들어서 그 머리끄덩이를 전부 뽑아놓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유산 내놓으라는 소리는 할 거면 제발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요. 우리 엄마 재산 조금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더한 소리 듣기 싫으면 다 꺼져. 저는 확실하게 못 박아뒀죠. 우리 엄마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댁 식구들한테 재산을 빼앗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저는 시모가 한 짓이 잊히지 않아요. 시모는 장례식장을 찾은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상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사돈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죠. 엄마를 잃어서 힘든데 가슴이 더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다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괜히 밥이나 처먹고 돈 축 내지 말고 다 꺼지라고. 당신들도 당장 다 나가. 손님들도 식사도 못하게 아주 진상을 떠는데 저는 시모의 정신이 아주 이상해져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너 뭐해? 네 엄마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사유라는 놈이 뭐하고 있는 건데? 넌 네 엄마가 저러고 있는 거 그냥 놔둘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안 말리고 뭐 하냐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자꾸 흔들면서 마구 따졌죠. 근데 남편은 제 손을 확 뿌리치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곱게 재산 나눈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시모가 난동을 부리는 게 제가 재산을 나누지 않았으니 당해도 싸다는 식이었어요. 시부도 신우도 시모가 하는 행동을 그저 보기만 하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서서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는 태도로 서 있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네 엄마 장례식 내가 얼마나 쑥대밭으로 만들면 말 들을래? 아직 멀었니? 아직도 더 혼나봐야 정신 차리고 유언장대로 따를 거야?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애먼 사람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는 거잖아. 네 엄마 생각하면 네가 우리 말 들어야 하지 않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몇 손님을 쫓아낸 시모는 그러고도 부족한지 저에게 협박을 더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참다 못해서 장례식장 밖에서 대기를 타고 있으라고 부탁한 사람을 불렀어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까봐 불러놓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와 연락이 닿은 사람이 한 분 있었거든요. 시모도 아는 사람이고 이 막장 짓거리를 막아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혼자 들어오지 않고 경찰까지 데리고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부른 사람이 경찰이랑 함께 장례식장에 들이닥치니까 시모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어머머 미치겠다. 저 여자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야, 네가 저 여편네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어떻게 며느리라는 게 내 뒤통수를 쳐?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제가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시모가 개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분은 저랑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시모는 몰랐겠지만 저랑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어요. 원래는 시모의 친구인데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다길래 제가 따로 연락해서 사이버 대학 입학 관련해서 묻고 그러다가 친해진 사이였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시댁에 용돈은 안 갖다 주면서 쓸데없이 돈 들여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냐고 잔소리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 내가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서 시끄러운 일 만들겠어? 제가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시모가 잔소리를 할 게 뻔해서 시모의 친구분이랑 시모 몰래 조용히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공부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엄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너희 시어머니랑 개모임을 하는데 요즘 연락도 너무 뜸하고 뭔가 찜찜해서 말이지. 혹시 너희 시어머니 무슨 낌새 같은 건 없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갯돈 들고 튄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시모가 저에게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봐도 시모가 갯돈을 들고 튀려는 것 같았어요. 친정 엄마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도 돈 얘기만 하던 시모의 태도가 어딘가 쫓기는 듯 급해 보였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던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갯돈 들고 튈 생각이었던 건 맞네. 요즘 진짜 이상하다 싶더니 내가 미쳐. 어쩌면 좋아. 잡아가세요. 저희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저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잘하면 조만간 또 병원에 찾아올 것 같으니까 이 근처에 계속 계시다가 시어머니 오면 제가 전화드릴게요. 그래주면요 나 고마운데 날 도와줘도 괜찮겠어? 그래도 너한테는 시어머니인데 네 시어머니 곤란하게 하는 일이잖아. 저희 엄마 재산까지 탐내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귀신 같아요. 근데 갯돈을 들고 튀겠다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 일은 막아야죠. 아무리 시모라도 갯돈 들고 튀려는 것까지 돕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남의 돈 갖고 튄다는데 그걸 돕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친구와 그런 통화를 하고 며칠 뒤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준비되기도 전에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시모는 저희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모의 친구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쳤고요. 웬만하면 시모를 그분에게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행패까지 부리는 시모를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싶었죠. 그런데 시모의 친구가 경찰까지 대동해서 오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경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경찰이랑 계속 대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로서는 잘된 일이긴 한데 갑자기 경찰이 올 줄은 몰라서요. 저는 시모 친구가 경찰까지 데리고 온 게 좀 의아해서 물었어요. 내 사촌 동생이 경찰이야. 네 시어머니가 무슨 난동을 부릴지 몰라서 내가 사촌 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 그런데 경찰 데려오길 잘했다 싶어. 잘 됐네요. 이 두 모자가 저희 엄마 유언장도 위조한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경찰에게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다고도 말했죠. 그거 위조된 거 맞을 거야. 나한테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재산 가로챌 방법이 있다면서 유언장 이용하면 된다는 말도 했었어. 그거 100% 가짜 유언장일 거야. 시모의 친구가 저에게 확실하다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갯돈도 들고 튀려고 한 혐의로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신우는 울고 시부는 펄쩍 뛰고 남편은 해명하고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난동을 부려서 난장판이 된 것보다 시모가 경찰에게 끌려가느라 난장판이 되는 편이 낫다 싶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를 경찰에 끌려가게 할 수 있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 연세가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만들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개원을 몰래 숨겨놔? 당신 정말 가족 상대로 이건 아니지 않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너무하다는 건데 갯돈 들고 튀려고 하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난동 부린 것만으로도 네 엄마 경찰 조사 받을 조건 충분히 갖춘 것 같은데? 그뿐이야? 이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엄마 유언장까지 위조했잖아.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냐? 그러면서 뭐? 가족을 상대로 이건 아니라고? 네가 저지른 짓은 별일 아니고
당한 것만 생각해? 그러게, 애초에 나를 왜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냐? 유언장이 무슨 미조라는 거야? 유언장에 찍힌 지장이 장모님 지장이 맞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재산 나누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내가 그랬지. 지문 대조해보라고. 의식도 없는 우리 엄마가 그런 유언장에 지장을 찍었을 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리고 그 돈 받겠다고 네 엄마 대동에서 장례식 찾아온 손님들한테 행패 부린 거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치가 떨려. 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도 소름 끼치고.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재산 나누면 되잖아. 난 네 남편이야. 남편이랑 재산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넌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 너 내 남편이야. 남편이란 놈이 와이프 몰래 장모 유언장을 위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네 말 들으라고? 넌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하,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엄마 경찰 조사 받게 한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안 속아주니까 답답한 거겠지. 두고 봐. 내가 전부 밝힐 거니까. 그리고 네 엄마만 조사받는 거 아니고 너도 조사받게 만들어줄 거야. 나야말로 너 용서 못해. 내가 위조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겠냐? 나는 하늘 아래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봐야 헛쓰고 있게 뻔하지. 저는 엄마가 입원했던 병동 간호사실에 찾아갔어요. 남편이 급하게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 손에 서류가 들려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유언장이라면 남편이 지장을 찍은 게 분명 병원에서 일어난 일일 테니 제일 먼저 병원 간호사실에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간호사가 보는 데서 지장을 억지로 찍게 했을 리는 없지만 뭐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망한 저희 엄마 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의식이 없는데 유언장에 지장을 찍었다고 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돌봐야 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간호사실에 찾아가니까 너무나 바쁜 간호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네, 바쁘신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라 바쁘신 거 아는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과 있을 때 뭔가 수상한 게 없었는지 관련이 된 게 있다면 뭐라도 좋으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인주요. 환자분 손에 빨간 잉크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처음에 혈액인 줄 알고 유심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너진 하늘에서 빛이라도 본 심정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저희 엄마 맞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요. 기억나시는 대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일이 이상해서 제가 간호정보지에 차팅을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주치의한테 노티를 했었던가? 만약에 차팅이 되어 있다면 의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혈액인 줄 알고 놀라서 기록했던 것 같거든요. 업무과에 가서 서류 발급받아 보세요.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건 아니라서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못해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죠. 곧바로 업무과에 가서 의무 기록을 발급받았어요. 엄마가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의무 기록 전부를요. 그랬더니 거기에 간호사가 한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환자의 엄지에 빨간 잉크 묻어 있음. 사위가 인주라며 닦아주었음. 환자 여전히 의식 없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때 의식이 없는 엄마의 손에서 남편이 지장을 억지로 찍게 한 게 분명했죠. 하늘 아래 부끄러움은 없다던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저는 간호정보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친구가 증인이 되어주었죠. 시모가 유언장을 위조해 우리 친정엄마의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해주었어요. 정황 증거를 제대로 잡은 것이었죠. 남편은 유언장 위조로 사기 혐의 적용되었고 시모는 갯돈 들고 튀려고 한 것 혐의 인정되었고요. 당신한테 미안해. 근데
장모님 의식이 있으셨으면 분명히 나한테도 재산의 반은 주려고 하셨을 거야. 그때 의식이 없어서 그냥 내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지정받은 거였어. 근데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장모님이 나한테 재산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거 지정 좀 받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넌 나를 작정하고 속인 거야. 의식 없는 우리 엄마 이용해서 나 엿먹이려고 한 거라고.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의식만 있었어도 너한테 재산을 줬을 거라고?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 의식이 있었으면 네 뺨을 때리셨을 거야. 이 사기꾼아. 지 마누라 상대로 사기치고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 그거 중대한 범죄야. 너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엄마가 갯돈을 갖고 튄다고 하는데 이사도 가야 하고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해서 나도 걱정이 돼서 그랬어.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너라도 그러지 않았겠어? 내 마음 이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엄마가 갯돈을 들고 튀려고 하면 말려야지. 그거 도와주려는 자식이 어디 있어? 네 엄마나 너나 정상 아니야.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덜 혼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네 덕에 경찰에 붙잡혔잖아. 나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있고. 너 그래서 만족하냐? 이게 정말 네가 원하던 거야? 네 남편 경찰 조사받게 하니까 좋아? 이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해? 아직 더 남았어. 너랑 나 이혼도 해야지. 그냥 이혼인 줄 알아? 너한테 유죄를 뜯어낼 거고 애 양육비도 받아낼 거고 재산 분할 신청해서 네가 가진 돈의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 절반 좋아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불만 갖지는 말고. 진짜 왜 이래? 내가 재산 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벌만 받는데 무슨 이혼이야. 이 정도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 무슨 재산 분할 신청이야? 네가 돈을 벌었어. 뭘 했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자고 쓰기만 한 주제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내가 널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해프닝이라고? 넌 와이프한테 사기치다 걸린 새끼야. 그리고 뭐? 내가 네 돈 쓰기만 했다고? 내가 집안이란 게 놓은 건 줄 알아? 돈은 네가 벌었지만 가정은 내가 다 꾸려나갔어. 애 키우느라 일 못했고 네가 한 번이라도 육아 때문에 나 힘들어할 때 도와준 적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네 돈 썼다고?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쓴 게 있긴 한 줄 알아? 그래, 평범한 나한테 시집와서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우리 집 사정 알면서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해?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 엄마도 경찰에 끌려가고 내 동생도 능력 하나도 없어. 나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그래도 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네가 우리 가족 걷어줘야지. 그게 부부잖아. 너 재산 좀 생겼다고 나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게 될 것 같아? 부부는 무슨 부부야. 너랑 내가 어떻게 부부야.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법적으로도 남이야. 내가 네 가족을 걷어줘야 한다고?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 넌 어떻게 된 게 못돼 처먹은 게 뭘 받을 생각은 엄청 하더라? 나 이혼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혼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장모한테 재산도 물려받았는데 내가 미쳤냐? 너랑 이혼을 하게? 이제야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져? 너 나랑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너 안 놔줄 거야. 이혼 소송까지 갈 거야.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 나는 너랑 이혼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거니까 어디 한번 해봐. 와이프한테 사기치고 이혼이 안 되겠어? 우리 애도 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생 됐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고 싶어? 너 같은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나아. 우리 아들이 너 닮을까 봐 걱정돼. 내 아들을 생각하면 너랑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 그리고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아버지 노릇을 했다고? 너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주말에 애 데리고 어디 나가기로 했어. 뭘 했어? 애 학원 다녀야 한다고 하면 무슨 학원이냐고 학원비 아껴서 네 엄마 용돈 주려고 했던 놈이잖아. 네가 아들 생각하는 아버지가 맞기는 해? 넌 네 엄마밖에 모르는 놈이잖아. 제발 우리 모자에게서 떨어져서 네 엄마랑 살아.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다 토해냈죠. 그리고 이혼 성립은 생각보다 쉽게 되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엄마가 사시던 집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아들에게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남편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물론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한 게 기쁜 건 아닌데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가 나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겠다고 하면 그게 더 싫었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일이니까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묻지 않을게. 언젠가 내가 크면 그때 얘기해 주겠지.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지금은 그냥 엄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들의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는 말이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면 엄마가 그때는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후회스러운 말을 할까봐 걱정이 돼. 그래도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너 학교 생활하는데 절대 방해되지 않게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난 알아서 잘 크니까 내 걱정 말고 엄마 마음이나 추스려.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엄마 지금도 많이 힘들 거 아니야. 거기에 이혼까지 했으면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잖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의 위로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어요. 새벽까지 울고 나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에는 일을 했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엔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했어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야근을 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죠. 집안일 할 시간도 있었고 제 스스로도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아낸 돈도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면 꾸준히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니까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라도 조금은요. 그런데 하루는 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요? 고민 많이 하다가 전화해요. 우리 엄마랑 오빠가 언니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한 번을 안 해요?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난 솔직히 언니 전화 기다렸는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어떻게 사는지 내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연락은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이렇게 전화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언니, 우리 집안 전 폰비박산이에요. 엄마는 형사라야 해서 집에 없지. 오빠는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언니랑 이혼하고 폐인이 다 됐지. 아빠는 할 줄 아는 거라곤 TV 보는 것 말고는 없지. 집안일은 저 혼자 다 하고 우리 진짜 힘들어요. 엄마가 집안일 다 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다 한다고요. 오빠가 벌어오는 돈도 언니한테 양육비 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오빠가 회사에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오빠 잘리면 어떡해요? 언니는 사돈어른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잘 지내죠?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집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 전해주려고 전화한 거면 전 관심 없으니까 이만 끊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오빠랑 얘기 좀 더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오빠는 언니랑 자기 아들 생각에 괴로워하던데. 언니랑 다시 합치고 싶다는 말도 엄청 해요. 언니는 우리 오빠 그립지 않아요? 난 언니가 우리 오빠 버리고 혼자만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좀 얄밉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칼로 몰배기라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빠랑 잘해봐요. 전혀요. 그런 일을 겪고 합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 없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전화 받는 것도 되게 불쾌하고 싫어요. 전 남편이라면 지긋지긋하고 그 집 얘기도 듣기 싫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 오빠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들까지 낳아서 15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인정도 없어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 이혼 여인 거 아들 보기 창피하지 않아요? 그거 애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전 신우가 눈치 없이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우는 그저 자기가 집안일을 몽땅 해야 되는 게 짜증이 나니 저에게 자기 오빠를 보내버리고 싶은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더라고요. 전 신우가 염치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할 생각은 감히 못했을 텐데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 전화를 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그 난동을 피우고 지 오빠가 와이프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다시 합치라는 말을 했겠어요? 저는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들어. 죽어가는 우리 엄마 손가락에 몰래 인조 묻혀서 유언장 위조한 게 네 오빠야. 재산 빼돌리려고 지 와이프한테 사기친 놈이라고. 근데 뭐? 이혼 여인과 아들 보기 안 창피하냐고? 너도 이혼녀잖아. 이혼한 게 뭐가 어때서? 나한테 사기친 놈인 거 알면서도 참고 사는 게 더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난 내 아들이 네 오빠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 배울까 봐 겁나. 다시는 합치라느니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그때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언니, 지금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나 신호야. 시댁 식구한테 말이 너무 편하네. 시댁 어려운 줄도 모르고. 시댁 식구는 무슨? 너랑 아무 상관없는 남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댁 식구래.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지금보다 더 험한 말 듣게 될 거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정도 하니까 전신우도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전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 보는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돌아와라, 그립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열이 확 뻗치는데 답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엄마 형 다 살고 나오면 너는 그냥 평생 네 엄마랑 살아. 나한테 전화도 메시지도 보내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그렇게 답장을 해줬더니 더는 전 남편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사이좋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되었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양육비나 밀리지 않고 주면 그만이죠. 아들이 전 남편과 아주 가끔 따로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 인간이 저랑 엮이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혼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 상상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겁내지 않고 하게 된 것 같아요. 닥치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제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 거예요. 제 사연은 이게 다예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